2026년 2월 17일 핵심 암호화폐 이슈 정리합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 둘러싼 상황 업데이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백악관이 이번 주 안에 크립토 업계와 은행권을 다시 불러 모아서 추가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두 차례 논의가 있었죠. 근데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에 연동된 코인인데 일부 업체들은 이 코인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권인데 은행들은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에게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상품이 규제 밖에서 운영되는 셈이기 때문에 경쟁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논리죠. 이에 대해서 디지털 챔버 같은 크립토 단체는 현재 법안 초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미국 달러의 크립토 시장 내 지배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상원은행위원회와 가까운 소식통은 이들의 제안을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너무 광범위해서 은행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3월을 사실상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를 한 상태인데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가 미국 내 크립토 혁신을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현을 했었죠. 혁신과 금융 안정성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가 지금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은 5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72%까지 올라갔었는데 기대감이 꽤나 빠르게 식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점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법안 통과가 여전히 우선순위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이 본회의 토론 일정에 해당 법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면서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를 하려면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했었죠. 베센트는 특히 봄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기회를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중간 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다시 장악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일 수 있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결국 이 법안은 이런 산업 규제를 넘어서 정치 일정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소 실망감을 반영을 하고 있긴 한데 정치 일정이 스케줄이 명확해질수록 다시 기대가 살아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법안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히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한편 하버드 대학교 기금을 운영하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을 조정을 했는데 비트코인 비중을 줄이고 이더리움 비중을 최근에 늘렸다고 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 기존에 보유하던 블랙록 비트코인 ETF IBIT죠. IBIT 주식 148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보유 물량의 약 21%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노출 규모를 2억 6,580만 달러 수준으로 줄였고요. 대신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ETHA에 8,680만 달러를 신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하버드의 전체 코인 포트폴리오는 약 3억 5,260만 달러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인 포트폴리오의 25%를 이더리움으로 채운 것이고 비트코인 규모는 여전히 이더리움의 3배 규모 정도로 꽤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랬느냐?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 토큰화 인프라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데 하버드 대학 입장에서 코인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다각화를 노리면서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에도 베팅을 하려는 움직임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가격 흐름은 아직 전혀 강하지 않죠. 이더리움 역시 가격이 일단 최근 2,000달러 아래로 밀렸고 현재 1,900달러 부근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MACD 지표가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선이 신호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 좀 뭐랄까 히스토그램도 마이너스 영역에서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이 아직 전혀 살아나지 않은 모양새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1,900달러가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은 뭐 1,800달러 근처가 거론이 되는데 반대로 2,100달러를 다시 돌파한다면 2,200달러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 여지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서 좀 힘겨루기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ETF 자금 흐름인데 이번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총 1억 6,100만 달러 순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블랙록 ETHA에서만 1억 1,3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인 FETH에서도 약 4,075만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에서는 4,990만 달러의 순 유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ETF 전체로 보면 유출이 우세하지만 특정 상품으로는 자금이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완전히 떠난다기보다는 상품 구조나 수수료, 전략 차이에 따라 포지셔닝을 재배치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1,900달러가 좀 중요한 모습인데 일단 그 1,900달러 방어 여부를 먼저 지켜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지선을 지켜낸다면 기관 수요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고 근데 무너진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의 이 일부 자금 이동이 구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리밸런싱에 그칠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만 하버드 같은 대형 기관이 비중을 조절했다는 사실 자체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포지션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얼마나 오르느냐의 문제도 결국엔 비트코인이 올라야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지점이 중요할까요?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장기 보유자 원가 분포인데요. 쉽게 말해서 장기 투자자들이 어느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데이터입니다. 현재 65,000달러 부근이 2024년 상반기 매집 구간이 형성된 자리라서 그동안은 이 수요가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가격대 65,000달러 이 가격대가 무너진다면 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글래스노드는 65,000달러가 명확하게 깨질 경우 실현 가격인 약 54,00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현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에 가까운 개념인데 과거 약세장에서는 결국 이 구간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반복이 됐습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장기 보유자들의 심리 변화인데요. 장기 보유자 수익 비율을 보여주는 SOPR 지표의 7일 지수 이동 평균이 1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이런 현상은 약세장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는 이거를 두고 신념의 드문 변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랫동안 버텨온 투자자들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물 거래량도 구조적으로 약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매수 대기 수요가 부족해지고 작은 매도에도 가격이 크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글래스노드는 현재 비트코인의 수요가 지난 2022년 루나 붕괴 직후보다 더 약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급락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만한 반사적인 매수 수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온체인 업체 크립토 퀀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곳인데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은 실현 가격 아래로 24%에서 30% 정도 더 빠진 뒤에 몇 달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하루 만에 찍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설명인데 현재 장기 보유자들은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약세장 저점에서는 이들이 30%에서 40% 손실을 감내한 뒤에야 진짜 찐 바닥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수준의 고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옵션 시장도 변수인데요. 대리빗 데이터에 따르면
5만 8천 달러 부근에서 풋옵션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6만 달러 아래로 크게 밀리면 대규모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른바 청산 도미노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자극적인 전망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매크로 애널리스트 마이크로 맥글로는 비트코인이 무려 1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단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미국 경기 침체의 전조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맥글론의 논리가 무엇이냐? 일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을 지탱해온 조정시 매수 전략, 그러니까 buy the dip 문화가 이제는 균열을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가상자산이 먼저 무너지고 있고 이게 더 넓은 금융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거시적인 지표를 근거로 들었는데 첫째,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 약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고요. 쉽게 말해서 실물 경제 대비 주식시장 규모가 역사적으로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S&P 500과 나스닥 100의 180일 변동성이 최근 8년 내 최저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변동성이 낮다는 건 시장이 지나치게 안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금과 은 가격 상승도 언급이 됐는데요. 금속 자산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맥글로는 이 흐름이 결국 주식시장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S&P 500이 5,600선까지 좀 평균 회귀를 할 수 있다고 봤고 이거를 비트코인 가격의 단순 비율로 대입을 하면 약 5만 6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정상 조정 범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약세로 전환이 될 경우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되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전망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분석가 제이슨 페르난데스는 1만 달러 시나리오는 과도한 좀 가정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과열이 반드시 붕괴로만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시간 조정이나 횡보 또는 4만에서 5만 달러 수준의 리셋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만 달러까지 하락을 하려면 그냥 성장 둔화가 아니라 신용 경색과 유동성 급감, 강제 청산이 동반되는 시스템적인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더해서 금융 위기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그런 상황은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모두가 비관적인 건 아닌데요. 팔콘엑스 아시아태평양 파생상품 책임자 쇼 매널티라는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6만 달러가 이번 사이클의 바닥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하락 구간에서 대규모 매수벽이 형성이 됐고 단기 보유자들의 투매 물량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이전부터 지켜봤던 지난 언제였죠? 이때였죠? 2월 17일 요때 찍었던 죄송합니다. 이거는 5분 지표네요. 1분 오버했습니다. 2월 6일에 찍었던 요 매수벽이 이미 매도 물량을, 투매 물량을 상당 부분 흡수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번 하락은 FTX의 시스템 붕괴, FTX 같은 시스템 붕괴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가 되는 어느 정도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붕괴 없이 투기 자금이 빠져나간 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횡보나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죠? 애널리스트들이 해봤자 죄다 전망이 다르다는 거고 현재는 좀 차트가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직전 저점인 6만 5천 달러가 무너진다면 6만 달러 바닥을 재테스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점을 단단히 지켜낸다면 이번 조정이 사이클 내 중간 조정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향후 반등을 촉발할 변수가 뭐냐?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 그리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 ETF 자금 유입 지속 여부가 꼽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분명해지면 심리가 빠르게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장기 보유자들마저 좀 확신이 흔들리는 구간인데요. 공포감이 깊어질수록 바닥 논쟁은 커지기 마련인데 일단은 6만 달러대 방어가 이어질지 아니면 평균 매입 단가인 5만 달러 중반까지 밀릴지 다음 몇 주가 좀 그러니까 가격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이 바닥을 찍었건 안 찍었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빅썸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신규 가입자 대상 7만원 지급 이벤트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가입하시고 계좌 연결하신 다음에 초대 코드 GOLD1234 입력하시면 바로 5만원 쿠폰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 5만원으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등 코인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도 후에 현금 인출도 가능하고요. 참여 방법도 간단한데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빗썸 설치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쿠폰 코드 등록 메뉴 들어가서 초대 코드 등록하기, 거기서 친구 초대 코드에 골드 1234 입력하시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7만원 지급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왜 5만원만 주시나요?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 건만 완료하시면 최대 7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7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네, 전체 과정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이 지금 바닥이든 아니든 간에 뭐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하면 위험하죠. 그리고 내 돈이 좀 뭐 리스크가 불안하다 싶으시다면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번 살짝 발을 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기 전에 참여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와 암호화폐 이슈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